사람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인간의 몸에서 매력을 느끼고 외형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대화에 몰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 자세와 같은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체의 외형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부적 동기가 강하다. 하지만 강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서 모두가 멋있는 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몸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SNS나 피트니스 시장의 마케팅은 마치 누구나 단기간에 근육질 몸매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듦으로써 개인이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간격을 흐리게 만든다. 이러한 마케팅은 누군가의 3, 4년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한순간에 후려치기를 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웨이트를 하면 곧바로 크고 우람한 근육이 만들어질까 하는 설득력 없는 걱정을 만들기도 한다. 반면에 누군가는 강한 기대감으로 근육질 몸을 만드는 것을 원했지만 사실 잔근육을 만드는 것조차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고 지극히 당연한 실망감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근육이 성장하는 속도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운동생리학 박사인 잭 윌모어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운동 경력이 있는 남성이 24주 동안 열심히 웨이트 운동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근육량은 2kg 정도라고 말한다. 심지어 근성장의 속도는 경력이 오를수록 빠른 속도로 더뎌진다. 예를 들어 경력이 높은 보디빌더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24주 동안의 강도 높은 웨이트 훈련 동안 피실험자 모두 추가적인 근비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운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이상으로 근육을 성장시키기에 유리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체는 과도한 근육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미오스타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근비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경계를 조절한다. 만약 유전적으로 미오스타틴 단백질이 결핍된 경우에는 근육량이 과도하게 증식하게 된다. 실제로 2004년 독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눈에 띄게 발달해 있었고 생후 6일에는 정상적인 근육량의 2배를 가지고 있었다. 신체 검사를 통해 이 아기는 미오스타틴 유전자 양쪽에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아기의 어머니 역시 한쪽에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기의 어머니는 육상선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구조 기반을 갖추어야 하지만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 한계를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추럴의 경우 근성장의 막바지 한계량에 도달하기 위해 0.5kg의 근성장을 위해서도 1년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근육의 성장을 제한하는 물질을 가지는 인간의 신체적 특징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근육은 신진대사가 활발한 조직인데 특히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근육량을 가지는 것은 에너지 요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인류의 진화 단계에서 현생 인류와 공존했던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꺼운 골격과 크고 강한 근육을 가진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생존은 그 환경에 적응한 개체만이 할 수 있고 현생 인류는 살아남았다. 대략 50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사바나 기후가 뜨겁고 건조한 초원 환경으로 바뀌면서 인류의 조상은 오래 걷기와 달리기에 적합하게 진화해왔다. 인류학자인 데니스 브렘블과 다니엘 리버만은 2004년 네이처지의 사람의 신체 구조를 바탕으로 인류 진화에 있어 달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간의 신체는 오래 달리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강한 호흡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지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폐를 담을 수 있도록 흉곽이 넓어졌고 달릴 때 안정적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엉덩이 근육이 발달했다. 또한 인간은 다른 유인원들과 달리 가늘고 약한 털과 함께 수백만 개의 미세한 땀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오래 달리는 동안 축적되는 열을 땀으로 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근육은 크고 우람한 근육이 아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폭발적인 힘을 내기보다는 지속적인 수축과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을 가진 근육을 지근섬유라고 한다. 지근섬유는 속근섬유와 같이 부피가 크고 폭발적인 힘을 내진 않지만 피로에 강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에너지로도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다. 만약 미오스타틴이 결핍돼 근성장이 과도한 경우에는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손상되고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로에 대한 저항력, 즉 지구력이 크게 감소한다. 또한 지구력 사냥을 바탕으로 투창과 함께 활과 화살이 만들어지고 인간은 근육이 내는 에너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명은 인간이 강하고 우람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 없이 체내 유지 비용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생존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의 몸은 역사의 축적이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신체의 근육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근비대의 경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꼭 생물학적으로 근육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근육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반인이 근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한계치가 아니라 효과적인 근성장 자체를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몇몇 권위 있는 운동학 박사나 코치들은 운동 경력에 따른 근육 증가량 모델을 제시하지만 그러한 증가량은 운동과 영양,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바탕으로 한 진행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그 속도의 반을 따라잡기도 어렵다. 하지만 굳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운동은 취미고 각자의 할 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운동에 투입할 수 있는 노력의 양부터가 다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공감하듯이 각자의 일을 끝내고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대단한 일이다. 세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목표들이 있고 몸을 만드는 일 역시 여기에 속한다. 가끔은 SNS나 피트니스 시장의 마케팅이 현실적인 목표의 간격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애초에 몸의 변화는 느리지만 천천히 다가옴. 성장기가 지난 성인이 자연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웨이트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하고 이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운동 자극을 통한 미세 손상이다. 하지만 성장은 비용이고 특히 근육은 신진대사가 활발한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 성장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둔다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신체는 일시적으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끝이 난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경우라면 근육을 일시적으로 치료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는 비용이 들더라도 근육 조직을 강화해 근육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그 강도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신체는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초보자들의 문제이다. 일단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몸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습관을 넘어 일종의 강박이 생기게 된다. 운동은 시작하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일단 재미를 붙이게 되면 멈추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앞서 살펴봤듯이 근육의 성장에는 적절한 손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더 많은 자극을 준다고 해서 근육이 효과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 자극이 과할 경우 운동 후 분비되는 동화 호르몬은 수용체에 결합할 수 없게 되거나 오히려 수용체가 하향 조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근육 조직에서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 쇼언필드 박사는 몇 가지 연구를 토대로 언제나 높은 운동 볼륨이 근성장에 더 큰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스트렝스 컨디셔닝지에 실린 핀 해리슨 박사의 피로도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1년 이상의 웨이트 경험이 있는 15명의 남성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원RM 75%의 강도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수행시킨 결과 참가자들은 세트 수가 추가될수록 최대 힘 출력이 낮아졌고 15명 중 9명이 8세트의 운동 수행 동안 본인의 피로 고원에 도달했으며 이후 근육의 활성화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로스터커의 실험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로스터커는 사이클 선수를 더운방 안에서 처음부터 느린 속도로 사이클을 타도록 주문했다. 이때 실험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선수들이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속도를 내는데 동원되는 근육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이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본인이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본능적인 통제에 따라 더 적은 양의 근섬유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 운동은 세트 수가 추가될수록 운동의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피로 고원에 도달하면 세트 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근육의 활성화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볼륨이 부족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 볼륨이 지나치게 높거나 운동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운동 중독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강박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이들은 쉬는 날이 분명한데도 초조해하거나 다시 운동을 하러 간다. 또한 신체에 부상이 있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건강이 우선이 아닌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오히려 건강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금연을 하거나 금주를 하는 경우보다 일단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이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는 운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순간부터 식단을 조절하거나 금연이나 금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하지만 운동 강박을 가지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신체의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피로가 축적되는 동안에는 부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절은 외부의 물리적 타격으로만 생기지 않는다. 운동량이 과도한 경우 내부에서 신체가 버티지 못하고 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피로골절이라고 한다. 초기에는 뼈까지 손상되지는 않지만 일단 염증이 생긴 후에 통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모르고 있다가 부상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근육 손상 자체보다는 역학적 스트레스가 축적될 수 있는 무릎이나 허리, 관절 손상이 더 문제가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그 증상을 알지 못하고 무리한 운동 볼륨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휴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부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랫동안 즐겁게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개인의 회복력과 피로도의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건강과 운동은 과학이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